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주말 내내 종전 합의 뉴스가 도배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상승했구나. 대한광통신도 급등 나오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가는 뜨기는 했는데 아래로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2만원대를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 드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대한광통신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 이유를 알고 보신다면 대한광통신의 보유자분들 계좌의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로는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려 볼 테니까 대한광통신이 그럼 해당돼 가지고 앞으로 올라가겠네? 아니면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계좌가 플러스로 직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흐름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하고 이제 매매 결정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인 타점과 중요한 가격들을 좀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될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대한광통신 힘내자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먼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주식시장을 못 겪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전쟁 전에는 시장이 빠지고요. 전쟁이 나고 나면 보통 불확실성 해소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전쟁이 지속이 되면 재건주도 올라가고 그 전에는 방산 섹터 많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요한 건 전쟁 이후죠. 전쟁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보통 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재건주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재건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재건주의 일단의 기대감은 일단 전쟁이 끝나기 전에 다 끝나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쟁 이후에는 뭐가 올라가느냐? 전통적으로 봤을 때 전쟁 이후에 올라가는 시장도 있고 지루한 박스권이거나 살짝 하락하는 시장도 있었습니다. 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프트가 되는 그런 섹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다음번에 주도주 섹터라고 하는 거는 패러다임 바꿀 수 있는 종목들. 이게 무엇이냐? 주도주죠. 기본에 있는 주도주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 지금 로봇이 최근에 있었을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중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전고점을 노리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식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섹터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터가 무엇이냐? HBM 같은 경우도 앞으로 대한광통신이 접목시켜서 말씀드려보면 필수 병목이 있는 종목들 있죠. AI 반도체가 죽으면 이런 종목들도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HBM이 죽는다라는 건 회의론입니다.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적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고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병목에 있는 종목들, 종목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액침 냉각이라든지 유리기판 그리고 광통신주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대한광통신은 여기에 속한 게 아니냐 맞냐 판단하면 동글뱅이에다가 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시장은 지금 반도체 원탑, 반도체만 올라가고요. 반도체 이후에 다른 종목들은 잘 가던 종목들도 지금 다 밀려가지고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대한광통신도 3만원을 찍고 15,000원까지 반토막이 났고요. 대우건설도 4만원에서 2만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살짝 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반등이 살짝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빠졌던 게 반등을 주고 어느 정도 반등을 줬으니 매도를 해버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대한광통신을 바로 매도할 게 아니라 매도 타점은 산템포 늦게 잡아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릴 때 다시 잡는 형식의 움직임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대한광통신을 가지고 최근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전쟁 이슈 제외하고 전세 역전은 왜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이 쌍바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쌍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빠져 있었고요. 이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보시면 지금 코스닥 지수 살짝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900포인트를 찍고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명백하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길게 봤을 때 코로나 시절에 올라왔던 이 고점을 지금 그 구간에서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빠졌느냐?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코스닥에서 올라갔던 테마는 크게 바이오와 로봇이죠. 바이오와 로봇인데 이 로봇주들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혹은 계약이 끝나가지고 기대감이 끝난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현실 가치를 회귀하는 종목입니다. 로봇주도 기대감은 엄청나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크게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급락에서 반등을 만들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의 방향성을 돌릴 것이냐. 그러면은 급락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코스닥 종목들 대부분 반토막 넘게 나온 거 다들 아시죠? 여기서 첫 번째 반등은 낙폭과대주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주도주 순환매, 그리고 나서 신규 주도주가 출현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한강통신을 여기다 접목해 보자고요. 낙폭과대였으니까 지금 반등 나왔죠. 이 낙폭과대라고 하는 거는 로봇주도 최근에 반등이 나왔고요. 조선주도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아이오주도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 낙폭과대주에서 지금 1차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번엔 주도주 순환매가 나온다. 그럼 주도주 순환매라고 했을 때 주도주는 무엇이냐면 바로 직전에 이번 시장 코스닥 시장 하락하기 전에 제일 잘 갔던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이 기존 주도주죠. 그러면 대한강통신이 여기에 끼지 않나요? 맞죠?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낙폭과대주가 일단 1차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주도주 순환매라고 했습니다. 순환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은 광통신이 오르고 어느 날은 조선주가 좀 오르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은 로봇주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시장이 갑자기 오늘 전쟁 때문에 빡 하고 다 시가가 떠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순환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순환하는 과정 속에 대한광통신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순환하는 과정에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잡는 형태로 좀 봐야 된다.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계속 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20에서 타고 쭉 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밀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밀리고 이런 형태로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나스닥 같은 경우 봤을 때 이렇게 회의론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빠질 때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빠졌죠, 금리랑.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동결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하면은 뭐 절반 정도 회복했다고 칩시다. 그럼 오늘 상승은 그리고 첫 번째 반등은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반도체가 올라가려면 결국에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고점은 올라간 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우리 매매 이야기 하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계속 매매했던 그대로 보는 겁니다. 세력들이 매수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파동에 이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목표가를 구하잖아요. 지금 목표가 구간에 1차 목표가를 찍고 내려와서 트리거를 다시 밟고 올라가는 거라서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박스권을 만들면서 밀릴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다면 이 삼성전자가 다시 이 정도가 빠질 때 이제는 어떻게 시장이 안 좋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좀 조정을 주면서 다른 코스닥 종목들이었는데 주도주 순환매가 나오는 돈으로 채찍 효과로 돈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강통신 답 나왔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왔던 대로 또 보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대한강통신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지금 낙폭과대의 기술적 반등으로 쌍바닥을 60일선에서 나와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2만원대가 걸려있는 상태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한번 고려를 했다가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매수 찹잠을 담다면 그 다음번에는 주도주 순환매가 끝나고 주도주 출현이 됐을 때 대한광통신이 이제 다시 주도주로 한 번 더 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간이 한 달 정도가 나올지 한 달 반이 걸릴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파는 이는 단타가 아니라 아래쪽에 사가지고 파동을 하나씩 먹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강통신의 흐름이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해 본다면 우리의 매매 차트를 켜고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지금 대한광통신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우리는 세력의 단가선에서 매수를 하거나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하고 세력의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죠. 어떻게 매도가를 잡고 또 중요한 가격대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상상, 부상 연속으로 가면서 경고까지 들어가 보던 이런 상승이 나왔던 눌림, 이 빨간색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죠. 여기서 보시면 이 돈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상승이 나오는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두 개는 박스권이거나 반등파동 매집입니다.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시세가 나지 않아요.
세 번째 선을 돌파하면 이제 시세가 나옵니다. 이걸 제가 트리거라고 부르고 이 트리거 돌파되면 1차 목표가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매도를 할지 지켜보면서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실 때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보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어떻게 볼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첫 번째 파동으로 본다면 1차 목표가 구간 지지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봤을 때는 그 다음번에 이제 돈이 들어온 이 자리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우리는 또 가격을 정해요. 자,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박스권이거나 혹은 매집 구간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매집 구간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 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스권이기 때문에 기존의 저점 수준의 박스권에 쌍바닥을 만든 거니까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던 거죠. 제가 여기서 또 고가에서 이번에 3만 원대 이제 매도를 하고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 부분들이 다 가격이 우리가 정해놓고 미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강통신을 7,000원대 구간에서도 광통신주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해서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비상금 때려박아 사야 된다고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고점이었을 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000원인데 고가 22,000원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정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그 다음날 제가 타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제가 또 매수를 하셨거나 이제 보시는 분들은 14,600원만 지켜내주면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5,000원에 3%밖에 안 되는 그런 커트라인을 잡아도 우리는 정해진 가격이 지켜내주면 세력이 지켜준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때도 이 3만원대 구간이 트리거 구간이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타점 신호가 매도 타점이 뜨면 우리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이라고 보고 봤을 경우에는 이 저점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움직이다가 한번 올려 쳐가지고 올라올 때 이 트리거를 또 막히는 구간이 생기게 되면은 그 전에 우리는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놨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래쪽으로 밀리는 구간에서 이 매집 구간을 다시 지지하는 될 때 매수를 진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잡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구독자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에서는 잘 수익 부분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고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기 단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내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전략을 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중요한 가격대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똑같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매도했던 거랑 여기서 매도했던 타점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타점 신호죠. 역전 매도 타점 신호로 봤을 때 고가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매도했을 때도 시세선, 빨간 선이 나오면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점선과 마지노선, 마지노선이 안 깨지면 보유해 가는 거죠. 근데 목표가 구간에서 3만원대 구간에서 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하면서 더 짧게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부분은 전량 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빨간 선이 없고 회색 구간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왔을 때 이 자리도 쌍바닥을 만드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았던 자리고 올라왔죠. 올라오게 되면 또 매도 타점을 잡는 겁니다. 어떻게? 빨간 선이 깨지는 구간에서.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빨간 선이 나와주고 있고 반등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노선을 깨지 않는 상태로 올라갔다가 저번처럼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빠져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이 타점 신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을 정했잖아요. 한번 매도를 했다가 그 다음번에 다시 아래쪽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튀어오른 구간에서 그때 매수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지금 기다려보는 상태로 가보는 거고 이런 타점 신호가 나왔을 땐 일단 비중 조절을 하거나 전략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잡는 기회를 잡아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매일 또 영상 남겨드리면서 이런 관점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셔서 함께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까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도 대한강통신 계속 살펴보다가 이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연락드릴 거예요. 이 타점의 신호 놓치지 않고 함께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저장해 두었다가 이 매매해야 될 그 순간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든 보유자분들이든 저 전세역전에 한번 타점 보시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한 번 더 검증해가지고 더 완벽한 전략을 만들어 보시고,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건데 세력의 마지노선을 제가 문자에 함께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 안 당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가지고 대한강통신을 그럼 우리가 역전밴드 즉 세력의 단가선에서 매매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갈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의 대한강통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가 걸리는지 정확한 가격과 함께 오늘의 요점 정리 간단하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대한광통신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한광통신을 매매하실지 좀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일단 먼저 요약해드리면은, 지금 시장은 전쟁 때문에 나온 부분인데 이 전쟁은 주도주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재건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는 거고, 대한광통신은 그 주도주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특수성인데, AI 반도체가 조정을 오거나 좀 쉬는 타이밍이 나와야 다른 시장 쪽이나 섹터에 해치 효과로 지금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AI 반도체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광통신도 그쪽 계열이니까 빠지는 거 아니겠냐, 이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수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주도주로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HPSP나 주성 엔지니어링 아직도 열심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봤을 때 하락이 나오는 시장에서 낙폭이 반등이 나오면, 첫 번째는 낙폭과대주가 오르고, 그 다음에 주도주 순환매, 그 다음에 주도주 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도주 순환매가 나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고가가 나오는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타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잡고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는 형태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시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제 주도주가 출현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놨냐면,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2달 전인데 날짜를 한번 보시면 3월 24일입니다. 맞죠? 2,000분이 봐주셨고요.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여기서 매수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하면서 광통신주가 앞으로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시장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종목은 시세가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왜 제가 24일을 말씀을 드리냐면, 24일 날 보시면은 똑같이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 해결해 나가는 거에서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HPSP 지금 최근에 상한가고 난리 났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덕산하이메탈, 대한광통신, 이것까지 해서 이 종목들 중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이 3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엄청나게 날아가 버렸죠.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음번에 이제 주도주 출현이라는 거 나왔을 때 이 대한광통신과 함께 또 추가적인 이 주도주가 될 종목들도 이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한번 추가로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나온 것도 함께 이번에 매도 타점과 함께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 대한광통신의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대한광통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역전이었습니다.